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융을 재밌고 쉽게 나한테 서울의 대표 유백선입니다. 자, 오늘은 애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애플의 주가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의 250불 가까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애플 주가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이유 중 하나는 애플이 사업을 계속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새롭게 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신사업들을 잘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전혀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겠지만, 10월부터 애들은 1분기예요. 그래서 벌써 걔네들은 4분기까지 재무제표가 나왔거든요. 한 해 애플이 벌어들인 돈이 순수이익 937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배당이랑 이제 주식 소각 같은 거를 매년 하잖아요. 근데 주식 소각을 무려 1100억 달러를 실시를 하기로 의결을 했고, 또 배당금도 줬어요. 배당금도 한 110억 달러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애플은 지금 본인들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환원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주주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플 제품들이 필수재로서 꾸준히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큰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애플은 놀랍게도 그 사업 상품 자체는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그죠? 최첨단 기술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죠. 애플이 지금 한 해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주주환원에 쓴다는 거는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현금, 그거를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잉여 현금을 지금 쓰면서까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 예금까지 깨가지고 지금 추가로 투입해서 주주환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부양하는데 굉장히 좋죠. 왜냐면 주식을 소각하면 유통되는 주식이 수가 줄어드니까 상대적으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애플처럼 현금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를 방어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식이죠. 성장주의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보다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더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매출이 급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애플이 판매하는 그런 상품들이 고관여 제품이라고 해서요, 고급 소비재, 그러니까 비싼 소비재예요. 가격이 높을수록 판매량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진 소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이 없는데 170만원, 200만원짜리 애플 전자제품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이 활용하고 있는 예금저축을 깨서라도 주주환원을 해주는 정책들은 사실 가치주로 분류되는 은행이나 아니면은 생필품 판매하는 업체나 아니면 증권사,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정유사, 이런 회사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애플은 본질적으로 성장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본인의 잉여 현금을 깨면서까지 주주환원을 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애플이요,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매출이 무려 5%가 떨어졌어요. 5%. 중국의 영향이 가장 컸죠.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앞으로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국 내 스마트폰의 어떤 약진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고관세를 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가만히 막고 있겠어요? 당연히 걔네도 고관세 정책을 펼치겠죠. 그러면 애플의 중국 내 가격이 더 비싸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0%를 때리게 된다 그러면 200만원짜리가 320만원 되는 거예요. 60% 더 올라가니까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애플의 어떤 사업 환경이요, 좋아질 기미가 없다는 겁니다. 금리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한 번에 내려가기 어렵고, 두 번째로 고관세 정책 때문에 애플의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애플의 주가가 계속 지금 올라가 있는 게, 지금처럼 주식 소각으로 어떤 주가 부양이 아니라 본인들의 순이익을 높여서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또 애플의 문제가 뭐죠? 지금 투자가 너무 느려요. AI 관련된 투자도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투자 계획이나 애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개수만 봐도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애플이. 그러니까 최첨단 제품을 파는 회사가 기술에는 투자를 적게 하면서 지금 주식 소각 같은 어떤 재무적인 방식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애플을 투자하는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만 하는 포인트입니다. 결국 회사는 본인들의 사업으로 주가를 올려야 되고 주가를 방어를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회사의 사업 경쟁력은 키우지 않은데 재무적으로 지금 주가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애플이 지금 주가를 방어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아마존이 개발한 AI 반도체, 이제 교육용도 있고 추론용도 있는데,
둘 다 ASIC 타입이라고 해서 GPU 방식하고는 다릅니다. 훨씬 더 저렴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GPU는 여러분 다양한 AI 관련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요. 즉 범용성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ASIC이라는 딱 뭐랄까 한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 칩입니다.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AI 반도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에 관련된 AI 반도체 칩으로 딱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쓸 수 없습니다. 다른 걸 개발한다거나 다른 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겠죠. 별로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빅테크들처럼 본인들의 어떤 서비스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빅테크가 새로운 기술을 자꾸 도전하지 않고 원래 하던 일만 잘하겠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은 기간 투자를 한다면 저는 당연히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그래서 버블이 조금씩 끼고 있지 않나. 성장주를 투자할 때는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해야 돼요. 워렌 버핏처럼 성장주는요 이렇게 기술력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발견이 되면요 과감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떠오르는 신성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애플이 지금 기술적으로 점점 뒤처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기를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타개했지만 더 이상 스티브 잡스는 없잖아요.